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게 부모 마음이죠. 저 역시도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왔는데요. 딸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힘쓰는 동안 60살 나이에 30년 넘게 다녔던 회사를 퇴직하기도 하고 사위의 따귀를 올려붙이기도 하는 등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네요. 아빠, 이제 주서방한테 마음 좀 열어주면 안 될까? 주서방은 장인어른 바라기인데 왜 맨날 벽을 치고 그래? 맘에 들려고 사위가 못하는 낚시까지 배우려고 하는데 좀 협조해주라. 솔직한 내 심정으로 말하자면 주서방 사위로 인정하는 건 심적으로 많이 힘이 드는 일이구나. 애 딸린 유부남을 이제 20대인 네가 뭘 아쉬워서 매달리나 싶기도 하고. 정말 계속 이렇게 나올 거야? 주서방이랑 결혼은 그럼 허락 왜 했는데? 안 그러면 네가 나 다시는 안 보겠다니까 어쩔 수 있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틀린 말 아니더라. 하여튼 결혼까진 허락했다만 친해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 서방이랑 나랑은 기질적으로도 안 맞는 사람이니까. 엄마는 사업 잘 일구고 싹싹한 사위라고 오만상 이뻐하시는데 아빠가 유별난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 네 엄마야 워낙 사람 보는 눈이 없잖냐. 그러니까 사람한테 맨날 뒤통수 맞고 돈 뜯기고 그러지. 진짜 아빠랑 얘기하면 왜 맨날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 건강도 안 좋은 것도 심란한데 이런 문제로까지 다퉈야 해? 사이가 친해져 보겠다고 하면 좀 받아주면 안 되냐고. 내가 나중에 한 번 시간은 내볼 테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자. 중고등 학교 시절을 귀에 얇은 아내와 유학을 갔었던 딸. 교육을 위해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며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딸과의 서먹한 관계뿐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며 열심히 공부를 하기에 그래도 언젠가는 관계 회복을 하겠다 생각했었는데 졸업 직후 웬 유부남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제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건강은 이제 좀 괜찮으십니까? 제가 자주 찾아뵈야 하는데 사업 때문에 여간 바쁜 게 아니네요. 자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집사람 무탈하니 신경 안 써도 되네. 그보다 자네에게 부탁 하나만 하지. 저번에 우리 지영이 보니까 눈에 멍이 들어있던데 혹시 자네가 손찌검했나? 손찌검이라기보다는 사소한 의견 충돌이라고 해두죠. 집사람이 유학 다녀와서 그런지 아무래도 한국에서 자란 저랑은 좀 가치관부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지영이 손톱에 살 한 움큼 베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손찌검을 했다는 건데 자네 정말 제정신인가? 걔 가뜩이나 밥도 안 챙겨 먹어서 가만히 있다가도 빈혈 때문에 쓰러지는 애야.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손을 대. 그리고 그걸 장인인 나한테 말하면서 죄송하지도 않은 태도는 또 뭐고? 장인어른, 솔직히 저도 장인어른한테 이래저래 득 볼까 싶어서 많이 참았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면 눈길 한 번이라도 주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어떻게 그동안 사위가 장인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데 계속 구애를 안 받아주시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화가 나죠. 자네 얘기는 지금 지영이한테 손댄 게 나 때문에 화나서라는 거구만. 내가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었어야 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모르십니까? 그러면 집사람이랑 저랑 더 불타올랐겠죠. 자네 태도만 봐도 이 집안에 더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구만. 긴 말 할 것 없고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하게. 제가 이혼하라면 알겠습니다. 장인하면서 딸을 줄 아셨나요? 사업하면서 저도 나름 인간 많이 만나봤던 놈입니다. 장인이라고 해도 일개 회사원한테 제가 숙이고 그럴 사람 아니라고요. 그럼 지영이한테 내가 직접 말해야겠구만. 지영이한테 얼마든지 말해보십시오. 대신 그렇게 할 경우 저한테 또 맞을지도 모른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정신 나간 놈이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병아리 모가지도 못 비틀게 말라붙은 놈이 아주 자신이 넘치네. 제가 허약 체질이기는 해도 노인이랑 여자 상대로는 좀 칩니다. 그러니까 장인 대접해줄 때 잘하지 그러셨어요. 왜 빡치게 자꾸 사람을 무시하시냐고요. 막 나가는 사위를 요절내고 싶었지만 딸이 사랑한다고 매달리는 상황이니 속만 터졌습니다. 전 결국 둘의 사이를 인정하고 사위의 무례를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제 말은 듣지도 않더군요. 아빠, 주서방 사업하는데 자금이 좀 급하게 필요하다고 그러네? 모아둔 돈 있으면 좀 주면 안 될까? 네 엄마 골골대는 거 치료하느라 나가는 돈이 얼만데 모아두기는 어떻게 모아두겠냐? 주서방 새 차 뽑은 거 얼마 전에 자랑하던데 그거라도 처분하라 해라. 사업하는 사람이 차를 어떻게 팔아? 그러면 다들 우습게 보고 투자 안 해주고 문제된단 말이야. 차 뭐 모는지 아닌지 따라서 투자하냐 안 하냐 갈릴 정도면
어지간히 부실한 사업인가 보구나. 그러고 보니 주 서방은 사업한다고 말은 거창한데 정작 뭘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 수가 없구나. 아빠 지금 주서방 의심하는 거야? 다달이 장모님 장인한테 20만 원씩 꼬박꼬박 붙이는 사람한테? 너 서울에 주 서방이랑 사는 집, 네 엄마랑 나랑 젊어 평생 번 돈 다 퍼부어 장만해 준 거다. 매달 20만 원씩이라고 해봐야 그 집 장만해 줄 때 든 돈, 월 이자도 안 되는 건 알지? 아빠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 나 엄마랑 유학 가서 힘들 때 아빠가 대체 해준 게 뭔데? 돈 붙여준 거 말고 대체 아빠로서 내 인생에서 뭐 해줬냐고. 남부럽지 않게 해주려고 아빠는 최선 다했다. 하루에 한 번씩 꼬박 전화해도 네 엄마랑 네가 피하고 짜증내니까 전화 통화 줄였지. 3개월마다 찾아가는 것도 그냥 번거롭다고 돈이나 더 붙여달라고 한 건 너랑 네 엄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아빠한테 뭘 해줬냐고 탓하기냐? 이런 식으로 꼬박꼬박 따지기만 하는 아빠한테 나도 지쳐. 사람이 힘든 거 있을 때 왜 힘든지부터 우선 물어보고 달래줘야 하는 거 아냐? 아빠는 내가 뭐 생각하면서 사는지, 꿈은 뭔지 그런 거 궁금해한 적은 있어? 그냥 유학 보내놓고 엄마한테 맡기고 아빠는 아빠 인생 산 게 전부라고. 네 말을 들으니까 내가 참 못난 애비였다 싶구나. 그래, 아빠는 돈 벌 줄밖에 모르고 아내랑 딸 없이 아주 행복하게 지냈다. 앞으로도 너랑 나랑은 영영 이럴 사이인 것 같은데 미리 부녀관계 차라리 끊는 건 어떠냐? 그럼 너도 못난 애비로 스트레스 안 받을 테고.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야? 정말 실망이다, 실망. 실망은 너만 하는 게 아니다. 나중에 주 서방이 힘들게 한다고 울며불며 매달려도 애비 도움 바랄 생각 말거라. 아빠, 진짜 이럴 거야? 딸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나한테 떳떳할 자격 없는 거잖아? 엄마한테 네가 평소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구나. 너한테 더는 할 말 없으니 다음에 연락할 때는 꼭 이혼 소식 들고 오렴. 딸에 대한 실망감에 사위에 대한 분노까지 겹치니 세상 만사가 다 짜증스럽기만 하더군요. 저는 아내를 돌보는 것에만 신경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회사 일과 병행하며 몇 달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자 아내는 호전되는가 싶더니 어느 날인가 갑자기 잠들어 있다가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위 없이 혼자 온 딸은 장례식 때 절겨 안고 펑펑 울면서 그제야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왔죠. 엄마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빠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내 유일한 핏줄인데 그래도 아빠한테 내가 너무 못했던 것 같아. 지영아, 나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또 주서방이랑 헤어지라는 말할 생각이야? 그게 아니라 내 죄에 대한 고백이다. 너랑 네 엄마 유학 가 있는 5년 넘는 시간 동안 너무 외롭더구나. 변명조차 안 될 말이겠지만 2개월 정도 다른 사람과 지냈었던 일이 있다. 그걸 왜 지금 말하는 건데? 아빠 진짜 바보다. 그 비밀을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 네 엄마거든.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내 입만 다물면 된다 싶기도 했는데 너한테 떳떳한 아빠이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한다. 사실 나 아빠가 바람핀 거 다 알고 있었어. 뭐? 네 엄마가 너한테 그걸 얘기했다고?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 여편네 절대 말 안 한다고 약속해놓고. 엄마가 나한테 말한 건 아니고 내가 엄마 핸드폰 몰래 확인해서 알아낸 거야. 아빠랑 연락하고 어느 날 엄마가 울고 막 심란해하더라. 뭔 일인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니까 나로서도 궁금하잖아. 그때도 아빠 이렇게 바보처럼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이지. 그런 일이 있으면 진즉에 귀띔이라도 하지 그랬니? 난 네가 일 모르는 줄만 알았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 막말하고 짜증냈던 것도 이 일 때문에 그랬던 거냐? 아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핀 사실 생각하면 화도 나는데 엄마한테 스스로 털어놓은 거잖아. 그리고 내가 취업 준비한다고 막상 돈 벌고 그러려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겠더라. 그동안 가족 위해서 애써준 아빠인데 미운 점만 생각하기에는 고마운 게 너무 많아서. 못난 애비인데도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참 대견하구나. 사실 너한테 또 하나 더 고백할 게 있다. 이번에는 기쁜 소식이면 좋겠네. 주서방 사업자금 필요하다는 거 지금 좀 많이 늦었을지 모르지만 지원해줄 수 있을 것 같구나. 최근에 명의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좀 들어왔거든. 아빠, 그럼 이제 직장 안 다니는 거야? 주 서방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곧 정년퇴임 앞두고 있었던 데다 네 엄마 간호 때문에라도 생각하던 일이었다. 네 엄마도 사망보험금 받으면 너 돕는 데 쓰라고 했으니 이만하면 문제 없는 거 맞니? 문제 없는데 주 서방한테 돈은 아직 주지 말아봐.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굴대는 언제고 주겠다니 기다리라는 거냐?
주서방 때문에 요즘 미칠 것 같아서 그래. 아무래도 나 몰래 요즘 바람 피고 다니는 것 같아서. 내가 그 정신 나간 놈 당장 조져놔야겠다. 어디 귀한 우리 딸 데려가 놓고 바람을 펴? 아직 장례식이 끝나지도 않은 중에? 아니, 아빠 일단 증거부터 잡아야지. 잠깐만 기다려보자고. 출장을 핑계로 허구한 날 외박하거나 전화를 몰래 받는 등 수상한 모습이 한둘이 아니라던 주서방. 결국 저는 딸의 부탁을 받아 주서방이 바람을 피는지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이 망할 놈이 아무리 막 나가기로서니 이쁜 딸을 두고 헛짓거리를 할까 싶었죠. 하지만 웬걸 벌건 대낮에 이런 저런 사람들을 만나는가 싶더니 모텔로 여자를 끼고 직행하더군요. 내 말대로 바람 피는 거 맞더구나. 이놈을 어떻게 요절을 내야 할지 짐작도 안 간다. 아빠 고생했고, 알겠으니까 일단 진정부터 해. 지금 진정을 하게 생겼니? 주서방, 아니 이 잡놈이 널 두고 바람을 핀 마당에? 나 이미 그 사람한테 오래전에 맘 떴어. 사실 아빠랑 화해하기 한참 전부터 손찌검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순놈 팽이라는 거 알았거든. 아빠랑 엄마가 장만해준 집도 자기 명의로 돌리라고 욕하던 망나니야. 손절하려고 나 때린 증거부터 이번에 바람까지 증거 다 모아뒀으니까 손절 확실히 하려고. 네가 그런 줄 알았으면 아빠도 걱정을 안 했을 텐데. 아빠가 나랑 엄마 외국 가 있는 동안 바람 핀 거랑 해서 이래저래 서운한 게 많았거든. 그리고 아빠한테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거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나도 미련처럼 그놈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건데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거지. 엄마 장례식도 바빠서 안 오겠다는 인간을 내가 몰라봤어. 정말 미안. 이제라도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알턴 이가 쑥 빠진 기분이다. 이제 엄마도 없잖아. 아빠랑 나랑 정말 가족처럼 지내야지. 나도 취직 자리 다시 알아보고 있으니까 딸 믿어줘. 하늘에서 아내가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딸과는 극적으로 화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위는 딸이 이혼 준비를 하는 것도 바람을 들킨 것도 모르고 제게 또 헛소리를 늘어놓았죠. 장인, 장모님 장례식은 잘 끝났어요? 장모님이 저 참 많이 아껴주셨는데 말이죠. 자네는 얼굴 한번 비치지도 않았고 그렇게 자네 아껴준 장모인데 말이지. 장모님도 돌아가신 마당인데 저도 가식 안 부리고 솔직담백해질게요. 그 뭐시냐.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 아시죠? 장모님 죽었으니까 이제 장인이 그 사랑 좀 베풀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금으로다가 저 차도 하나 뽑아주시고. 그래, 장인사랑 이제 본격적으로 줄 테니 한번 받아보게. 지금 자네 일하는 곳으로 당장 찾아가겠네. 뭐야, 반응 무섭게 왜 이러세요? 집사람 저 많이 좋아하는 거 아시죠? 괜히 아내 이어서 딸까지 잃고 싶진 않으실 텐데. 그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 잡놈아. 내가 너 어른 공경하는 법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어디서 바람을 피워놓고 뻔뻔하게 굴어? 어라? 바람 핀 건 또 어떻게 하셨대?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노인네 주제에. 노인 공경 대신 노인 공격 좀 받아보고 싶으신가? 저는 사위에게 찾아가 그간 바람을 피워왔던 것이며 딸 아이를 때렸던 것까지 질책했습니다. 귀를 후비며 듣고 있던 사위는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고 턱에 주먹을 날리더군요. 보고 있던 딸아이가 기겁하며 말리는데도 제게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남자놈이 뭐 그리 약골인지 하나도 아프지 않은 주먹을 감내하며 녹음을 했고 이 역시도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죠. 허세에 찌들어 정신을 못 차리던 사위는 경찰에 신고를 당한 데다 이혼까지 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제야 제게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날은 제가 술도 하고 그래서 정신이 좀 온전치 못했습니다. 자네 같은 인간은 깜빵에서 한참은 썩어야 해. 콩밥 먹으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자네에게 큰 행운이었는지 깨닫게 될 거야. 이미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저 용서해 주세요. 감옥 가게 되면 저 정말 인생 망합니다. 완전 인생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거라고요. 자네는 처음 만날 때부터 완전 밑바닥이었지. 더 추락할 것도 없을 거야. 앞으로 우리 딸과 내 앞에 절대로 나타나지 말게나. 장인어른, 제가 빌고 있잖아요. 저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해보는 거 처음이라고요. 이쯤이면 용서해 주셔야죠. 아직도 정신 차리려면 한참은 멀었구만. 감옥에서 인간 돼서 나오게나. 장인, 제발요. 결국 사위는 딸과 이혼을 하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막대한 위자료를 물고 이혼을 하게 만든 폭행이나 불륜 외에도 저지른 죄값이 참 많더군요.
사업을 빌미로 사람의 돈을 끌어들이면서 그 와중에 사기도 여러 쳤다는 게 드러났고요. 결과적으로 딸과 저는 큰 재난을 피했다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딸 아이가 퇴직한 저와 함께 지내며 회사에도 취직한 상황인데요. 아직은 딸과의 대화가 어색할 때도 있지만 소통해 나가면서 못다 준 사랑을 앞으로 줄 생각입니다.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